우리 완다 좀 그만 괴롭혀라. 오늘의 완다 띵크. 대환장의 멀티버스로 종적을 감춰버린 이분, 완다의 마블 컴백설이 다시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완다의 컴백 루머, 과연 이 누나는 어떤 작품으로 우리 곁에 돌아올 것인지 바로 가볼게요. Mom, I changed my mind. You can come talk to me if you want.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신작 어세스먼트에 출연한 완다, 엘리자베스 올슨이 새로운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완다에 대한 썰을 공개합니다. 그녀는 MCU에서 완다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상상하는 완다의 꿈같은 버전은요, 한 50년쯤 지난 미래예요. 새하얀 머리에 정말 흰 큰 가발을 쓰고 주름 투성이 얼굴을 한 모습이죠. 마치 트레이시 울먼 같은 캐릭터처럼요. 그리고 전 그냥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괴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상상하는 완다의 다음 여정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이거 완전 애거사 얘긴데. 완다가 언급한 50년 후의 미래 설정, 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단 현실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완다, 그녀가 모두에게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로 오랜 시간 동안 은둔 상태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완다가 운다고 마운틴에 깔려 죽었다, 마블이 미쳤다고 완다를 죽였을까요? 요 인터뷰에서 올슨이 꺼낸 문장,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발견한 괴물 같은 존재, 크리처라는 말을 꺼냈고, 이는 잊혀진 신화 속 존재처럼 이상하고 외형적으로도 끔찍한 존재라 보는 게 맞을 텐데, 아마 이때 그녀는 끔찍한 상처를 얻었고 산골짜기 어딘가에 은둔 중이며 결국 누군가에게 발견될 거란 걸 암시합니다. 또 올슨이 언급한 트레이시 울먼의 캐릭터, 마녀 라트린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나는 아직 이런 모습이 더 예뻐요. 작년 9월에 공개되었던 애거사 올롤롱,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뽑힌 작품이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여기선 완다에 대한 무수한 떡밥, 온갖 이스터 에그들을 던졌고, 아직 완다는 죽지 않았고 언젠간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You're so much like your mother. 이게 단순히 주인공 애거사 때문이 아니라 완다의 쌍둥이 아들, 바로 빌리 또한 등장했기 때문인데, You should see me in a crowd. 애거사와 빌리는 쌍둥이 토미를 찾아 나섰고, 지난번 유출된 이 짤, 여기엔 요 토미의 모습까지 등장한 바 있기에 이후 자연스럽게 요 쌍둥이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들과 재회하는 완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죠. Please don't hurt us. Please. I would never hurt you. Never. 자, 그렇다면 완다의 솔로 작품, 솔로 영화는 언제 나오냐? 바로 지난 10월에 공개되었던 루머, 엘리자베스 올슨 주연의 솔로 영화 스칼렛 위치가 마침내 개발 중이며, 지난 완다비전과 애거사 올롤롱의 작가 잭시퍼와 메건이 각본가로 합류했다, 스칼렛 위치는 내년 개봉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 라는 루머가 공개됐었는데, 우선 내년 개봉하는 마블 작품은 총 4개, 5월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 7월에 개봉하는 스파이더맨 4 외에 2월과 11월에 슬롯이 비어있는 상황. 사실 2월 개봉작은 채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는 개봉이 미뤄질 것으로 보이고, 11월에 개봉되는 마블 영화, 이게 스칼렛 위치가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잡히죠. 스파이더맨 4의 촬영이 올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이 작품 또한 올 연말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지금쯤 완다를 위한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겠죠. 올슨은 지난 9월 인터뷰를 통해 전 완다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언제든 마블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운 좋게도 완다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스토리가 꽤 잘 쓰였다고 생각해요. 그 뒤론 애매한 시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색다른 이야기 방식으로 흥미롭게 활용되어서 감사했죠. 만약 완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전 언제든 환영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올슨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짜 완다에 대해 큰 애정을 갖고 있으며, 완다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만 있다면 언제든 마블에 돌아올 수 있다 밝힌 것인데, 올슨이 출연한 마블 작품만 총 7개, 이제 그녀에겐 큰 발언권이 생겼고, 그에 따라 마블은 완다의 완벽한 서사, 캐릭터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지난 완다비전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완다의 입체적인 서사를 그려내야겠죠. 자, 만약 내년에 스칼렛 위치가 공개된다 해도 그 전에 개봉하는 어벤져스 둠스데이,
여기에 완다가 출연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인데 앞서 둠스데이는 닥터 둠과 완다 이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둠은 완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라는 루머까지 공개된 바 있었죠. 이를 기반으로 둠스데이의 플롯을 예상해보면 둠이 다스리고 있는 라트베리아 그는 자신의 마법을 위해 고대의 텍스트 카오스 매직을 연구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크홀드의 잔재 이 파편들을 통해 완다의 흔적 스칼렛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일련의 사건 이후 어둠에 잠겨있던 완다 그런 그녀를 둠이 찾아내고 앞서 타노스가 가모라에게 보여줬던 자비로운 방식처럼 What's your name? Gamora? Perfectly balanced, as all things should be. 둠 또한 감정적인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합니다. 둠은 토니처럼 지식의 저주 즉 완다에 대한 모든 걸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비전의 죽음 쌍둥이 아이들 이 모든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독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완다가 가지고 있는 힘 스칼렛 위치의 힘을 갖기 위함이었고 둠은 완다의 힘을 흡수하기 위해 넌 지금까지 도구처럼 쓰여졌고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했다. 나와 함께라면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래저래 치였던 완다가 둠한테까지 당하는 그림이 좀 거시기한데 둠의 포섭이 완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원작에 등장했던 둠의 과거 둠의 어머니는 완다와 같은 마녀였고 악마와의 계약으로 영혼을 잃게 됩니다. 네, 이건 완다와 동일한 상실의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둠의 말 즉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는 그의 설득에 결국 완다는 수긍합니다. 하지만 둠의 목적은 구원이 아닌 통제 즉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힘이었고 자신의 기술과 마법을 융합하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오이영, 판포, 그 외 어벤져스 멤버들이 합류할 것이고 새로운 위협인 이 둠을 막기 위해 라트베리아의 전투를 보여주지 않을까. 까지가 만약 둠스데이의 완다가 등장한다면 에 대한 망상 스토리였고요. 완다라는 캐릭터는 무한한 힘, 또 깊은 감정이 어떻게 충돌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앞으로 MCU가 더 혼돈의 스토리로 나아갈수록 완다는 새로운 어벤져스의 길을 정의하는 기억 속의 불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스칼렛 위치라는 이름이 가진 힘은 그 힘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세상을 망칠 수도 혹은 지켜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다는 반드시 그 여정의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완다 보고 싶다는 소리를 좀 길게 해봤어요. 자, 모두가 좋아하는 완다의 소식은 계속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Morning. Evans? Downey. Is that the last donut with red, white, and blue sprinkles? What did I tell you would happen if you ate the last donut with red, white, and blue sprinkles? A little foggy on it, but I think it was something like raining down hellfire. That's right. And here I am without an umbrella. I feel a storm brewing.